예, 그럼 이제부터는요,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와 동향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제2의 고향이라 불리는 원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별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균 대표님, 여기가 거의 제2의 관저라고 불린다면서요? 원산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김일성 시대 때는 제2의 관절을 묘양산을 특각을 주로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은 원산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조금 더 마음이 더 가는지 원산을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산 저 별장 특각은 굉장히 요새화해서 지었다. 그리고 혹시 유사시에 탈출이 용이하게끔 지었다라는 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산국제공항, 갈마공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6km이기 때문에 정말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한 5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구가 바로 코앞에 있죠. 그리고 이 특각, 바로 서쪽이 이제 육지인데, 예. 그 육지 쪽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성을 만들 때 해자라고 해서 큰 그 연못이나 이런 것들을 호수 같은 걸 파서 지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조경을 이용해서 연못을 크게 만들어서 해자처럼 육지 쪽으로 또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게끔 지상군들, 암살조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천의 요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정은 시절에 체제의 천의 요새다. 장혜철 변호사님. 그런데 어제 일부 보도가 나왔어요. 정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이 원산에 의료진이 일단은 글쎄요. 그러니까 가벼운 수술했다는 걸 전제로 의료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특각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 특각에 의료진이 왕래하는 것 또한 포착이 되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의료진의 왕래 그 자체를 보게 되면 뭔가 계속해서 의료진이 좀 사람을 지켜보고 치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왕래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술이나 시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서 과거에 고위급이나 최고 지도자들이 수술 등을 받을 때 유럽이나 프랑스 외국에 있는 의료진을 많이 초청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외국의 의료진들이 초청이 되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 국적이 다 유럽이잖아요. 우리 정보기관에서 의료진의 동향을 감지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당국자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의료진의 국적 여부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시술이 있었음을 특히 그리고 그 시술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원산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하나 더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추가적인 보도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승마장까지 만들었다. 활주로까지 있고 여기서도 비상시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긴 있습니다. 승마장은 이제 자신이 승마를 좋아하니까 만들었고 활주로는 이제 이 갈마공항을 뜻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네. 갈마공항이 이제 라스베가스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그냥 호텔 바로 옆에 저 갈마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바로 옆에 호텔들이 보여요. 이 말은 뭐냐? 일단 이제 관광지로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올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관광객들이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보지 않고 바로 호텔로 가서 어떤 그 행락행위를, 유락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유사시에 이 호텔들이 민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외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기에 한미연합군이 폭격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게 됩니다. 왜냐? 민간인들이 있고 외국인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원산이라면 대한민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저 호텔들로 인해서 저 갈마 비행장의 활주로는 타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유사시에는 저 호텔을 어떤 그 인질로 해서 신속하게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의 도쿄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이 아닌 원산에 있는 이유가 코로나를 피해서 자가 격리 중이라는 겁니다. 비루스 감염 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같은 환경은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좀 눈에 띈 보도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도원 의원님. 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느냐. 코로나 한 경원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자가격리 중이다 원산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그러니까 그 북한에 코로나 감염자가 많다. 혹은 또 그 김정은이 직접 그 코로나와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설들은 있었는데 도쿄 신문이 이걸 보도하니까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평양 안에 WHO 평양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WHO하고 평양 당국하고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소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현재 평양 내에 자가격리자가 뭐 한 212명 정도 된다. 지금까지 한 수만 명이 자가격리됐다 풀어놨다. 이런 식의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뭐 확인할 수가 없죠. 북한 당국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만연됐다면은 김정은의 경호원 중에서도 근접 경호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경호 부대 중에 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원산에 체류하는 거는 원산에서 자가격리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원산은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의 원래 고향은 제주도지만 원산으로 왔기 때문에 원산을 고향으로 삼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별장 시설이 가장 좋기 때문에 원산을 자주 가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위중설 건강기상설에서 이제 자가격리설까지 나왔기 때문에 영상 하나 저하고 같이 만나보실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참관할 때도 간부들은 마스크를 썼고 정작 이렇게 본인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석호 부장 나오는 얘기가, 만약에 일본 언론의 보도 자가격리설이 맞다고 하면 그게 이 할아버지 태양절 행사까지 불참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이었는지 이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통상적인 정치적인 감각으로는 혼자라도 가서 참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 잘 아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해야 감염이 되는 건데, 아까 경호원들 보십시오. 경호원들은 어쨌든 모시는 사람의 근접 경호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들끼리도 몰려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경호원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됐다고 하면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경호원들이 다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걸렸을 수 있겠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 평양에 가족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평양이 오염됐구나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면 평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양에 코로나가 창궐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있을 수가 없다. 예, 평양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저도 오늘에야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 어때요? 젊지만, 기저질환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네. 고혈압에 당뇨병에, 지금 코로나19 이제 잘 아시지만은,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증상이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치명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젊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바로 건강이 위험해지는 기저질환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보도가 맞다면 예. 김여정이 그런 건의를 했을 수가 있겠죠. 오빠 지금 평양에서 잘못 참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평양에 있다가 코로나 걸리면 오빠는 끝이야. 그러니까 빨리 평양을 떠나야 돼. 이거는 지금 이제 가정을 하신 거잖아요, 가정입니다. 신석호 부장님. 그런 가정을 건의를 해서 원산으로 가서 있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예. 물론 확인된 건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자가격리설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맞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니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에 이후의 생각은 또 하기도 싫을 거고, 북한 입장에선. 그러니까 미리 원산에 갔을 것이다. 이 보도가 맞다면요. 글쎄요, 여러 가지 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CNN이 이렇게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듯이 김정은의 동정 사진 없이 축전 외교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벌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쿠바공화국 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닐 베르무데스 동지. 존경하는 주석 동지, 나는 생일 60돌을 맞는 주석 동지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 이동 의원님 며칠째 얼굴 없는 축전만 보내는 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보면 더 알쏭달쏭합니다. 그 부분은 별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정과 관련해서 직접 사인하는 것도 있고 밑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경축일의 축전 같은 거는 우리로 치면 이제 외교부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김정은 명의로 축전이 나갔다고 해서 그게 김정은이 직접 관련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 뭐 축전 오고 갈 수 있습니다만 중동 전쟁 때 그 직접 미국이도 보내고 파일럿들도 참여해서 참전을 한 굉장히 그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동맹이기 때문에 이 축전과 관련해서 보도할 정도의 가치는 있었기 때문에 보도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지금 CNN의 건강 이상설까지 불거지고 꽤 전 세계적으로 이 이상설에 대해서 위중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장혜식 평론가님, CNN 인도네시아가 이 김정은 위원장 관련 보도를 한 중에 우리 배우 현빈 씨가 나와서 지금 이게 좀 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해프닝이라고 봐야겠죠. CNN 인도네시아에서도 치명적 실수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과한다고 했는데 예. 현빈 씨가 최근 방영되었던 드라마에서 북한군 장교 역할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저 사진도 보면 북한군 장교 복장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에서 인기도 상당히 많잖아요. 본인이 또 해병대 근무하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쓰면서 북한군 장교 사진을 찾다 보니까 CNN 인도네시아 측에서 현빈 씨가 이 드라마에 나온 장면을 쓰게 된 것 같은데요. 네.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실수라고 CNN 인도네시아에서 밝혔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현빈 씨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으니까 이거 보면 김정은 위원장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공개 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레 4월 25일이 인민혁명군 창건일이니까요. 김정은 등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설인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일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일찌감치 실시간 검색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러 가지 김평일 얘기도 있지만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부산시장의 이름 석자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